호주시 올라갈 때 이것을 누를 수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막동, 연동, 용당 1, 2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힘내시고 또 힘내시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서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국난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시정질문의 순서는 먼저 시민소통실 운영에 관해서, 두 번째 2022년 5월 중공인 종합경기장 공사에 관해서, 세 번째 소강로 공사에 관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빨리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입니다. 네. 자, 운영 배경 좀 해보세요. PPT 운영 배경. 자,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하지만은 그 근거법이 없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시장님, 그게 아니고 변경이 가능한 것은요, 원래 납품된 설계서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때 중간에 경미한 변경을 선계드립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말씀 잠깐. 네, 끊으시고. 자, 먼저 소통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소통실장의 업무가 뭡니까? 네, 뭐 이제 대충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민을 포함한 공직 내 외부의 다양한 기관 단체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소통. 소통하시기 위해서 소통실장을 채용하셨네요. 자, 채용하실 당시에 자격 기준 되던가요? 네, 특별히 별 어려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자격 기준이 어려움 있고 없고가 아니에. 요렇게 응시 원서 있죠. 계획 공고. 자, 배경 말고요. 자 보세요. 이거 보면 제가 지금 못했습니다만 이 뒷장에가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자격 기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자격 기준에 해당을 합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여기에 해당합니까?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해당 안 합니까? 해당합니까? 두 번째,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항에 해당합니까? 네, 두 가지 다 해당돼요. 두 가지 해당합니까? 방금 소통을 위해서 소통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금 소통하고 1항과 2항이 소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소통 업무는요, 당초에 시정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까지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업무 자체가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민원 내용에 따라서는 또 민원 입장에 보면은 상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신분을 놓치기를 꺼려한다든지, 또 외부의 노출을 어떤 나타내기를 좀 뭐 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별도 공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민원 상담이라든지 그래야 소통이 되네요. 예. 특별한 상대적인 민원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시장님, 목포시 수의계약은 소통실과 함께라는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시죠. 들어보시면 큰일 나죠. 들어보셨다가 하면이.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소통실장의 진짜 업무는 무엇입니까? 진짜 업무가 있고 가짜 업무가 있습니까? 업무가 진짜 업무 있고 가짜 업무가 있습니까? 아니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저한테 왜 꼭 항상 시장 질문 하시면 시장님 저한테 여쭤보죠. 아니 궁금한 것에 제가 대해서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서로 물어봐야죠. 아니 왜 없다고 일방적으로만 없다 질문합니까? 있다. 서로 궁금한 아니 것을 일방적이 아니라 물어봐야지. 여쭤보잖아요. 네. 없으면 없다. 왜 없다. 있으면 아니, 있다. 말씀하시면 업무가 되죠. 진짜 있고 가짜 아니 왜 있냐고요. 시장 질문에 시비하세요, 시장님. 아니, 소통하시자면서요. 시비를 소통.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질문의 시비를 내용을 들려요.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없죠. 예. 업무가 뭐냐고요. 진짜 업무가. 진짜 업무 아까 말씀하신 아니, 아까 소통 얘기했잖아요. 뭐 막중한 상대적인 민원을 위해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시민의 바란다 하는 그런 업무, 음. 또 시민 어떤 청원의 업무, 또 복합 민원 같은 거 현장 확인 업무, 다양한 또 일상 걸려오는 전화 민원,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독립된 네. 공간도 필요하고 여직원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네요. 저 최영림 의원도 어떤 경우에 따른 민원이 아니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여쭤보잖아요. 자 아직까지는 저를 이해시키는데 실패하셨습니다. 자 5번째 질문. 시간 선택제 임기제 6급 공무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을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 있습니까? 근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요? 예. 우리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런 특수한 또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이런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공간도 일체면 조금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 여직원 어떤 배치는 행정 무슨 법입니까? 지방자치법 몇 항입니까? 지방재정법입니까? 뭐 아유, 대통령법입니까? 뭐 시장법입니까? 사무 공간 배치하고 업무 분장하는 것이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 법에 근거합니까? 아, 법에 근거 안 하시다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8급 일반 임기제 락급 공무원과 6급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차이 아십니까? 네? 지금 8급 8급 일반 임기제 락급 가나다 라 할 때 락급 공무원하고 6급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나 할 때 나급 공무원의 차이 아시냐고요? 아 모르시면 모르신다. 자,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잘 모르신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 설명해 드릴게요. 자, 7번째. 과거 시장들은요, 그 자리에 8급 일반 임기제 락급 공무원을 채용하셨어요. 근데 이 존경하는 김종식 시장께서는 6급 시간 선택제 락급으로 변경 채용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8급에서 6급 상당의 8급 상당에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것은 업무의 비중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비중을 놓고 보느냐, 어떤 업무를 어떤 비중으로 처리할 것이냐,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누가 판단했습니까? 시장님이 판단하셨습니까? 네, 실무부서 검토에 의해서 최종 결정은 제가 합니다. 아하. 자, 봉급이요. 연봉 말씀드릴게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을 보니까 약 1,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 약 1,300만 원 더 지불할 정도로 전문직이거나 갑자기 업무가 막중하던가요? 자, 임용 공고, 이거 보시고. 자, 업무 보세요. 시민소통, 임용 예정 분야, 4가지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막중하던가요? 아니, 그렇게 막중하더냐고요. 6급 상당 그 정도로, 6급 8급에서 6급 상당으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보고. 책임과 의무. 예. 무슨 책임이요? 네? 무슨 책임이요? 업무에 대한 무슨 의무요? 책임이죠. 업무의 책임이요? 예. 소통 업무는 책임질 정도로 막중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소통 업무는 책임질 정도로 막중하다. 배우고 갑니다.
소통 업무 책임질 정도는 좀. 자, 사무 분장을 할 때는 소통실장에 출자 출연 기간 8년 3개월 근무 경력하고요. 소통실의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 공무원 임용고시를 봐서 채용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공무원에게 어떤 결제를 받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어떤 결제요? 결제. 어떤 결제 받습니까? 모르십니까? 아니, 자기 업무 처리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필요하면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소감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감 부서에서 무슨 소감 부서요? 아니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이 공무원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채용된 공무원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한테 무슨 결제를 받냐고요? 어떤 결제? 아니, 업무 자체가 소통 업무니까 소통? 민원이 되게 되면은 소통 결제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가서 조율해서 처리하는 거 보고 소통 결제요. 소통에 관한 결제요. 소통 결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소통 업무하시니까 소통 결제밖에 안 되지요. 소통이란 의미가 뭔데요? 소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여쭤보세요. 소통 저 보세요. 소통이라는 주요 업무 4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 쉽게 저렇게 편하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런 업무 하는데 소통이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면은 그 민원을 가지고 시장님. 해당 실과에다가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처리 과정 보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게 답을 하세요. 저 업무를 하는데 결제가 필요하냐고요? 결제도 필요하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재임용하셨습니까? 네? 재임용하셨냐고요? 했냐고요? 재임용하셨냐고요? 아직 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언제가 기간인가요? 12월 금년 말 정도로 알고 있네요. 말 일정입니까? 재임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임기 동안의 추진 실적 이런 것을 잘 평가를 해서 재임용할 것인가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인사위원회. 시장님이 소통실장 채용하실 때 어떤 분이 응시 원서를 냈는데 원서 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 없으시죠? 소문이죠?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는 정확한 질문만 하세요. 아니 여쭤보죠. 그런 식으로 그냥 여쭤보세요.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문이 있어서 여기서 확인하고 아니면 여기서 딱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하시면. 자, 그럼 인사위원회 누구입니까? 인사위원회는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인데 왜 비공개하십니까? 인사위원을 미리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자, 근무실적 평가해가지고 실적이 재임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면 재임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이 임용을 하셨으니까 임용시험 공고상 주요 업무 4가지가 있어요. 자, 4가지 실적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시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100으로 놓고 갑시다. 달성률을 최고를. 시민소통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에 있어서 이 소통실장은 몇 프로 달성했다고 생각하신가요? 몇 점? 그것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미리 주셨으면은 제가 좀 정리해봐서 할 텐데 평상시에 하셔야죠. 그런 질문을 미리 요지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가 지금 못 하겠네요. 그러시겠죠. 그걸 어떻게 여기서 지금 평가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잘하셨어요. 자, 온라인 시민청원제 운영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네. 세 번째, 주민권익 침해 사항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겠네요. 중요 민원 갈등 조정 및 해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실적은 있는데 그걸 갖고 제가 평가는 못 하겠네요. 그러시구나. 자, 이에 관해서 시장님이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할까요? 시민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정의를 합시다. 시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다음 시 네이버 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려주시더라고요. 한시적인 사업이나
시간 선택제 전임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행안부 조직 담당관에게 문의했습니다. 소통실장은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을 두고 근무할 수가 없고 업무의 중복성으로 예산 낭비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자,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그만하시게요. 여기까지 하시게. 인사권자의 시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우리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이런 특정 업무라든지 전문성을 필요한 때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도 예를 든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평화광장 춘천 바다분수의 어떤 그런 직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업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 하면은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특정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공식적으로 답변 들은 거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전화로 물어봤다고요. 그러고 저 선생님, 사전적인 의미도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결론 낼게요, 시장님. 시장님이 결론 안 나시지. 그러니까 제가 결론 낼게요. 금방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한 것은 이거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시에요 지금요. 제가 소통실장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실장이요. 거기에 맞는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직원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죠. 잘하시십시오. 재임용 과거부터 하시겠네요. 쭉 해왔잖아요. 지금. 재임용 계속 민선 하시겠네요. 오기부터요. 재임용 계속 하시겠네요, 시장님. 재임용 계속 하시겠네요. 자,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시장님이 결론 내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자, 소통실장은 채용 기준에 부적합함으로 재임용하지 마시고 재임용하시려면 시장님 돈으로 하시고 해당 업무는 자체 행정과 소통 공동체계로 충분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소통실의 운영에 관해서 이걸로 마치고요. 두 번째 종합경기장 공사 하겠습니다. 자, 920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비 766억 원, 감리비 33억 원, 보상비 121억 원으로 추진 중인데요. 지금 전국체전 개최로 인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턴키로 발주한다고 하셔가지고 목적 달성하신 다음에 코로나로 전국체전이 1년이 연장되니까 인정할 수 없는 1차 공사 기간을 지체 상환금은 커녕 3번에 걸쳐 126일 연장 승인해주는 목포시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책임은 최고 결정권자인 목포시장의 책임입니다. 자, 1차 공사 기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발주처의 관리 감독의 부실의 문제가 대두되고 공정 관리가 안 되니까 견실 시공에 대한 문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므로 1차 공사기간 연장 126일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분리발주해야 된다는 동영상 좀 틀어줘 보세요. 지역 경기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부실공사만 부추기는 턴키 방식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일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턴키 방식을 추진하려는 목포시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들어보시게요, 시장님. 왜 턴키 방식 추진하시려고 하시죠?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하십시오. 간단하면 좋습니다. 이 정부초정을 왜 유치했는가 하는 것은 논외로 칩시다. 그것은 뭐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할 입장은 안 되겠고, 문제는 전국체전을 하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행사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추느냐 한 것이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공기를 맞추게 한 방법이 분리발주냐 턴키발주냐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턴키 방식이다. 막 이렇게 해서 턴키 방식으로 결정이 네, 됐습니다. 예. 자, 공되게 분리발주에서 관련법을 지키라고 업계에서 시위하고요. 또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전국체전으로 시간이 없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한다라고 등기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나주에 소재한 건설회사 외에 뭐 4개 회사가 컨소시움으로 2020년 5월 준공을 위해 시공 중입니다. 자, 입찰 공고문 띄워보세요. 입찰 공고문. 입찰 공고문에 보면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턴키 방식의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960일입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현장 사진. 처음 사진, 이게 처음 사진 현장. 처음에 시작할 그 토목공사 한지 산허무는 토목공사 한지 얼마 안 될 시점에서 사진이고요.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12개월이 지난 현재 토목공사 현장의 사진입니다. 자, 이거 비교해서 우리가 해놨죠? 상초 모습 2개 한 번에 있는 거 띄워보세요. 네. 현장 모습, 처음 현장 모습이고요. 보셨죠?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자, 감리 배치 계획표에 의하면 시장님, 요 감리 배치 계획표, 요거 좀 보세요. 시장님 여기 좀 봐보세요. 요 감리 배치 계획표, 요 계획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6개월의 토목공사 기간이 이미 끝나고 현재는 건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 산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건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저 산이 제 보기에는 절반 이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 절반 허무는데 1년이 다 됐어요. 걸렸어요. 저거 언제 다 허물까요? 언제 건축공사할까요? 그리고 아까 공기 960일 동안 2022년 5월까지 언제 준공할까요? 자, 960일 동안 공사해서 입찰 내용은요. 턴키 공사를 하는 이유는 분리발주하시지 않고 턴키로 가신 이유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960일 동안 공사하고 2022년 5월에 준공을 해서 턴키로 입찰하고요. 입찰 후에 총 공사 기간을 보니까 약 32개월입니다. 약 32개월. 그러면 건축공사는 토목공사 후에 23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언제 하실래요, 시장님? 2025년 5월까지는 1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지금 공정이 건축공사 23개월, 또 약 1년 걸려서 토목공사 했으니까 또 1년 걸릴 것이고 언제 다 하실래요,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자꾸 우리 최영님은 시장이 좋아하는 턴키 방식 자꾸 좀 야릇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저 화면은 턴키 방식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때 분리발주 하느냐 턴키 발주냐 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네. 또 턴키 방식의 결정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시장님이 우겨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턴키 방식에 의해서 업체 선정은 전라남도와 조달청에서 한 겁니다. 우리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또 내가 다시 강조를 하는데 이건 우리 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방식 결정했고 이 심사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전라남도가 70%, 조달청이 30% 둘이 합쳐서 그 두 기관이 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게 지금 좀 지연됐다는 얘기고 이 공기가 좀 연장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 연장 사유가 있으면은 공사를 하다가 연장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연장 사유가 있으면은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재해 영향 평가를 받는다든지 또 금년같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많다든지 또 이를테면은 어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어떤 지연이라든지 법적 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가 생기면 하시고 그 알겠습니다. 사유에 따라서 며칠씩을 제도적으로 다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그만하시고.
그 기간이 자, 늘어난 겁니다. 지금.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저 질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2023년 5월경에 준공할 걸로 보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되는가요?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니, 간단하게 그것은 말씀해 주세요.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음. 이 사업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연기가 일정부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기된 그 기간 안에 공정은 전부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2차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이거 공개 누구한테 통키를 그렇게 하세요? 그럼 분리발주 했으면 이렇게 저한테 시장님은 제가 이런 것도 안 하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께서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어떤 뭐가 거짓말이냐면 거짓말이나요? 들어보세요. 네. 어떤 거짓말인가?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턴키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분리발주 안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하네요. 턴키로 하셨으니까 그러면 당초의 계획대로 2022년 5월에 준공을 우리 시 위해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공사 진행하십시오. 당초 그죠?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그러니까요. 당시는 상당히 턴키로 하셨잖아요. 턴키로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턴키로 해야 그나마도 이 공사를 정해진 기간에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걸 정부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한 거 아니에요? 아, 정부가 했기 그걸 때문에. 갖고 지금에 와서 그걸 하고 이렇게 그걸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에? 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신을 갖고 책임 얘기하면- 인정이 아니지요. 당신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뭐 뭐요? 결정된 반칙 아니에요. 아, 시장님이 턴키 방식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리발주하라 하겠어요. 분리발주하면 빨리 합니까? 자, 문제는요. 분리발주하면은 이 기간에 안에 다 합니까? 자, 그러면? 예, 할 수 있습니다. 분리발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제가 그것도 안 따져보고 시장님께 법이 정한 대로 분리발주 하라고 했겠습니까? 자, 문제는 어떻게 그 말씀 들으니까 분리발주를 굉장히 시의원을 굉장히 하시보는 말씀을 하시는 분리발주를 걸로 들립니다. 시가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까? 자, 문제는 공사 기간에 따른 공사 연장에 따른 모든 비용, 지체 상환금, ES비용, 각종 경비, 건설 사업 관리비, 용역비, 증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결론은 또 애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므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공기 연장에 따른 발생 비용 시장님께서 사비로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2022년 5월에 준공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제가 규모를 얘기하고 찾아보니까요. 시비가 495억이네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얘기하시죠. 총 공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920억. 턴키 발주라고 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금액 갖고 하는 겁니다. ES가 어쩌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간에 따라서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이 갖고 의무적으로 하겠다라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범위 안에서 한 것이 턴키 발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손해 본 것은 적자가 나도 본인들이 감당할 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시장님께서 반드시 2022년 5월에 준공하십시오. 그래야 책임 행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예산 규모를 보니까요. 시비 부담이 490억 원이에요. 그러면 유달 경기장 130억 원 매각대금으로 매각대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유달 경기장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 130억 원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획대로 매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될 겁니다. 네. 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유달 경기장 매각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360억 원에 대한 자금 확보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처음에 우리 종합 경기장을 짓겠다고 전국 체제를 유치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 세웠을 때 저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금 확보 계획이 이미 다 돼 있다고요? 아, 상관없다고요? 처음부터 그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자금 확보 계획, 그 국비 계획에 좀 받고 의해서 도비 좀 받고 자금을 투여한다 이 말씀이시죠? 유달 경기장 팔아서 그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안 팔릴 경우에는 헐값으로 매각하실 건가요?
혹시 이달 경기장 안 팔릴 경우 헐값으로 매각하실 네, 거냐고요? 안 팔릴 경우는 아직까지 예정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경우잖아요. 경우 헐값으로 매각하실 거냐고요? 안 하실 거냐고요? 우리 절대 그런 일 가격은, 없으시겠죠? 법정 절차에 따라서 감정 가격을 하기 때문에 뭐 헐값이라 그런 것도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많은 비용을 많이 받으셔서 예산 충당에 네, 기여하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자, 본 의원이 11월 25일 5분 발언을 통해서 2019년 12월 26일에 지급한 25억 5,300만 원의 성금 중에서 목적 외에 사용한 약 17억 원에 대해서 환수는 물론 법인 자금 흐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왜 무엇 때문일까요? 네 개 회사 중에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개 회사는 성금 보증서 발급이 안 돼서 포기했어요. 그러면 3개 회사만 성금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신청 선금에 포기한 회사 지분 10%는 그 회사 지분으로서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 회사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위법행위래요. 환수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국고관리법 위반이라던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 성금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이제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금이 나갔는데 이 성금이 어떻게 써졌느냐? 그리고 상급기관의 대답은 이 성금은 종합운동장을 짓겠다고 하는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다. 그래서 환급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시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가요? 네, 17억 원. 네, 설계비로 지급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저한테 잘못 집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교육체육관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러나 환수는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라고.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를테면은 이 회사가 성급금 청구할 때는 기본 설계, 실질 설계를 하겠다라고 성급금 요청을 했습니다. 성급금도 주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뒤로 보니까 이게 이제 성급금이 기본 설계, 실질 설계로 안 써지고 실질 설계는 써졌는데 여러 가지 현장 노무비라든지 현장 관리하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써진 거예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무자는 처음에 이제 그것만 보고 당초 요구한 대로 안 써졌으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상급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질의를 해보니 전체 그 사업 목적에 써졌으니까 정산할 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잘못했다 한 얘기는 그 순간적인 얘기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검토하신 상급기관의 질의는 전부 경우의 수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경우가 다릅니다. 제가 검토 다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간 없으니까 촉구합니다. 성금 지급 전에 사용한 17억 원도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철저한 우리 혈세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우리 이제 오늘 그 질문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서로 공유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했다라면 100% 환수 받아야죠. 그 제가 앞장서서 할게요. 아니요. 조사해 주시고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전부 환수입니다. 자, 공사 잘하라고 집행한 성금이 성금 집행하기도 전에 17억 원을 사용했다고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 텅키 발주라고 한 것은 이 회사 책임하에서 설계도 하고 기본 설계도 하고 실제 설계도 다 합니다. 본인들 책임에서 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이제 선정이 되면은 성금 받기 전에 본인들이 미리미리 서둘러서 기본 설계, 실질 설계를 발주가 합니다. 우리가 성금 신청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행위는 했지만 성금을 쓰시면 안 되죠. 그 행위에다가. 예? 자,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저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 두둔을 하고 계시니까
별로 뭐 한 발도 못 나가겠네요. 저 이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시소를 하게 되면 제 주장하고 시장 주장이 다르니까 성금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발하시고요. 고생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시장님, 공사 지분의 10%를 갖고 있는 나주에 있는 건설회사 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네. 시공 능력 순위가 전남 1333개 회사 중 제가 올해 초에 파악을 했어요. 전남 1333개 회사 중에 1165위인 나주 소재 건설 회사의 면허 발급 날짜를 살펴보니까요. 2017년 7월 31일 날 토목 건축 적용공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2018년 8월 23일 날 약 1년 1개월 있다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면허를 추가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요.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은요. 건축, 전기, 적용 분야의 10%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전기 면허 실적이 0%예요. 0%. 그래서 전기공사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했어요. 계약법 위반입니다. 계약 취소 사유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잘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네. 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별도로 제가 자, 서면으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주시고요. 자, 다른 사항도 제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시장님께 시민들께 시정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경기장 공사는 마치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 소강로 공사입니다. 소강로 공사 시장님,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법인지 혹시 아신가요? 제가 법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주민소환법 제1조 목적입니다. 자, 1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번 소각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조사했죠? 환경적 영향. 네. 환경적 영향 평가는 앞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어. 자, 입지 타당성 조사했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조사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입지 타당 조사 안 하셨어요. 자, 자료 1번 이거 있으시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해당 공고는요, 뭔가요? 입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입지 선정계획 결정 공고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2020년 3월 16일에 공고된 입지 선정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죠. 여기 보시면요. 입지 후보지에 대한 참고 사항이요. 생활 쓰레기를 소각 시설 하는 타당성 영역 조사 보고서 상의 내용뿐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거 검토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타당성 영역 조사 보고서 상의 내용뿐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타당성 조사 영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네요. 네. 이 막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파악을 못하셨다. 자,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환경정책연구원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연구 자료 K라고 하죠. PPT 2번 넘겨보세요. 있기에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거 이 연구 논문입니다.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넘겨보세요. 3번으로. 환경정책연구원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아까 보셨죠?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거든요. 그러면 이 해당 문건에 따르면요. 저희는요.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네, 앞으로 맞습니다. 해야 오케이. 될 겁니다. 예. 자, 4번, PPT 4번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네. 옆에 적어서 오른쪽으로 더 키워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 자료 화면은요,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표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 절차입니다. 자, 목포시는 이번 소각장 건립 과정에 있어서 해당 절차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것은 그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는 전문 업체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1단계부터 앞으로, 5단계까지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허허이. 예? 앞으로 진행 안 하셨네. 자, 우리가 이 과정들을 다른 시에 비해서 철저하게 더 고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6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거. 자, 저기 보시면 그 다음 거 넘기세요. 6번. 이거 전남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전라남도 폐기물 발생 처리 특성에 관한 조사 자료입니다. 전남 지역은요. 타 시도 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 양이 상당히 있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적어서 안 보이시는데 저걸 키우면요. 자, D장으로 넘겨보세요. 더 크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타 시도 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상당히 있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각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립지가 부족할 때 목포시 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 반입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목포의 소각장이라든지 오전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매립지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쓰레기를 목포에서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시겠다. 어떻게 거부하십니까? 거부할 방법이 있어요? 네? 거부하실 방법이 있냐고요? 아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타시군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와서 그나마도 처리하기 어려운데 목포에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전혀 맞지 않고 그것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민의 뜻 눈물 납니다. 갑자기 시민의 뜻 말씀하시니까 눈물 나네요. 자, 그 다음 자료, 예, 그 다음 자료 보세요. 그 다음 자료, 예,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요, 한 해 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미세먼지로 사망합니다. 의사협회에서도 분석한 수치만 해도요, 11,924명이랍니다. 자, 시장님, 목포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처리 시설 아시죠? 네. 그 전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에 관해서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동구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빨리 피드백 하셔야지. 없어? 없으니까 안 오지. 총알같이 안 오지. 해당 연구에서 발표본 바 전처리 시설은 배출해내는 오염 물질만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경계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연구 논문입니다. 이 해당 연구 논문입니다. 넘겨보세요.
잠깐만요. 그 앞으로 다시 오세요. 이 논문이고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황사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은 완벽한 영향권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매년 지금 그 미세먼지 주의보 내리죠, 시장님이. 그죠? 매년마다 그 미세먼지 주의보 내리잖아요. 네. 그 황사주의보요. 네.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껏 중국이 매립만 했어요. 그런데 매립을 거부하고요. 중국에서 소각으로 쓰레기 처리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30개가 넘는 대규모 소각장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소각장 중국에서 227개의 소각장을 건립을 하면 이 영향이 어디로 올 것 같습니까? 우리 바람에 따라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다고 네, 보죠. 네. 그것은 명쾌하게 대답하시네요. 그 외에도 대불산단이 품어내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그래야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죠, 시장님이. 그 외에도 대불산단이 품어내는 매연들의 유해성이나 항만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뿜어내는 매연들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들. 우리 시는 단순히 소각장 건설로 인한 오염 물질만을 고민하고 계산해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뭐 해요? 당연히 환경 영향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오히려 더 고민하고 꼼꼼하게 했어야 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무시된 채 강행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자, 시장님. 멈추시고 소각로 공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오전에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목포시가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그 고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선 5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쭉 연장선상에서 진행을 해왔고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우리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소각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겠다라고 한 것이 공통된 인식입니다. 문제는 소각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킬 건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고, 그 부분을 위해서 오전에도 계속 논의를 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시도 고민해 갈 겁니다. 말로만 고민하시면 같이 한 가지 더. 아니 그러니까 주민투표 하실 의향 얘기하면은- 있냐고요, 없냐고요? 예? 주민투표 소각농사 주민투표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못 하시죠? 못 하신다고요? 자, 넘겨보세요.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저감 기술 현황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니까요, 랜선 설명회 얼마 전에 하셨죠? 시장님? 네. 설명하셨죠? 랜선 설명하셨죠? 출연한 패널의 발언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넘겨보세요. 올해 연구된 최신 자료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소각 방식들의 다이옥신 발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화격자보다 열분의 공정과 가스와 기술 방식이 다이옥신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요. 근데 이 내용을요, 랜선 설명회에서 초청했던 패널이 발언한 내용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이 연구 논문을 보고 랜선 설명회를 듣고 보면서 이러니까 설득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분열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연구 논문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연구 논문 내용과 랜선 설명회 패널의 발언 내용이 다른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다릅니까? 연구는 연구일 뿐입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소각할 때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 그것은 각기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전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연구 논문들도 어릴 때 이
저 사람 연구 논문이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 논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논문 많이 써보지만은 논문은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해서 또 모든 자료를 다 취하면 좋겠지만은 연구 범위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논문의 내용이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논문이 그런 방식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야, 저 그래서 논문 말고도 다른 논문들이 각기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시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에 의존할 수가 없고 전문 기관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방법뿐이 없고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은 많은 다른 데서 쓰고 있는 방식. 그게 가장 저 무난한 기관도 방식입니다. 전문 기관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저 사람 논문이 따름이지 저 논문이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편적인 믿고 것이 싶습니다. 아니고 특수한 것입니까? 제가 일반화됐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렇게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자, 아니,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패널의 선정 절차와 시장님 편리할 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패널의 선정 절차와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패널에 저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 간부들한테 이렇게 시민들이 각자 목소리가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르니 이 기회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라. 그러고 차는 패널들도 잘못하면 어떻게 치우칠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저는 거기까지만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걸로 봅니다. 시장님. 자, 시장님.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시민 무섭지 않으십니까? 시민 안 무서우세요? 네, 조영림 의원님. 네, 제가 하나 아니, 거꾸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시는 아니 시장님은 제가 질문하면 답변만 하시지 왜 거꾸로 불리하면 저한테 반대로 질문하시네요. 불리한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하세요. 저도 물어봐야죠. 시간 없어요. 다 배고프시다가 하잖아요. 네, 저도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그러면 대답하시라고요. 우리 시는 목포를 대표하는 목포시청은 목포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의 안전은 걱정 안 합니까? 가장 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장 시에서 걱정하고 후세 차세대가 살 수 있게 지속가는 도시 만들고 이게 우리 시의 임무 아닙니까? 공직자들 임무 아니에요. 맞아요. 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걸 자꾸 불신하십니까? 맞아요. 예. 아니 이런 그러니까 패널 선정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멈추시고 패널 선정한 시민들 것까지도 설득하시자고요. 아니 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왔잖아요. 어머나.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아니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불투명하게 진행을 해놓고 기간 왔다고요. 뭔 속셈이신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시민이 안 무섭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 문제 갖고 시하고 얼마나 논의를 많이 했습니까? 소각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뭘 얼마나 많이 논의했어요.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 지금까지 한 것은 시장님 마지막 합시다. 의원님이 몸담고 있는 의회는 그럼 불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또 의회한테 또 물어보세요. 아니 이상하시네.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이상하게 왔는데 분열을 조장하시네 시장님이. 이제 와서 그걸 멈추라 그럼 소통실까지 됩니까? 막중하게 이거 비용 많이 주셔서 운영하시면서 뭐 분열을 조장하세요. 나 진짜. 시장님 네, 마지막 여쭐게요.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해요 시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상대방 제발. 입장도 존중해 가면서 제발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제발 시민 입장 좀 존중해 주세요. 저는 시민을 사랑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찌 여쭤보세요. 보면은 여쭤봤어요. 최영민 자, 의원보다 제가 더 행정고시 시민을 더 패스하셨죠? 사랑합니다. 시장님 행정고시 패스하셨죠? 예? 행정고시 패스하셨죠? 행정고시. 자, 행정고시 행정 절차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라고 써 있던가요? 아니죠? 시민 의사 무시하고 행정 절차 무시하고 행정 절차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라고 써 있는 일방적으로 써 있냐고 얘기하지 여쭤본 마세요. 거예요. 자, 시장님. 행정 절차 무시해서 시민 여론 분열시키는 시장은 즉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정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최홍희 의원님